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됐죠. 그래서 코코보라도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자 10분을 초청하여 메타버스 세계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교육을 위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인 모임과 벤터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이랑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거는 처음인데 그걸 또 VR에서 만나네요, 여러분. 바로 고래 이야기입니다. 박수! 아우, 렛츠 기릿 고래 소리 질러 고래! 여러분 혹시 고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코코보라? 저는 바다. 바다. 새끼를 낳는 포유를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포유류. 그런데 고래가 이렇게 특이한 특징을 가진 이유는 아주 먼 옛날 고래 조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고래의 먼 조상인 파키케투스예요. 일단 고래의 엄청나게 큰 사이즈와 달리 크기도 커다란 개나 늑대만 했습니다. 실제로도. 사실 이렇게만 딱 보면은 고래의 조상인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로 파키케투스가 고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거슬러 1978년으로 돌아갑니다. 고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생긴 뼈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오. 사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죠? 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네. 발굴된 뼈 중에 이렇게 생긴 뼈를 보고 고래의 조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는 두개골 쪽에 있는 인왕이라고 하는 귀뼈인데요. 어떤 동물들이 이 뼈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 고래다. 네, 맞습니다. 이 깃뼈를 갖고 있는 게 고래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다른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육지에 살았던 파키케투스가 대체 왜 바다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환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더운 기후여서 뜨거웠던 환경에서 육지의 포식자들과의 먹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파키케투스는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했다고 추측했어요. 16년 후인 1994년 파키케투스 화석을 발견한 장소에서 암블로케투스가 발견됩니다. 이 암블로케투스 이후에는 점점 수중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바실로사우루스를 거쳐서 지금의 고래와 더 비슷한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네, 척박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고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지금의 다양한 이빨고래랑 수염고래로 변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래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또 이빨고래와 수염고래의 몇 가지 종류와 종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벤터어플 교육 현장으로 고고고! 고래를 그릴 때 항상 머리 위에 뭔가를 그리죠. 이건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래의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1번 바닷물, 2번 바닷물이 섞인 고래의 분비물.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각고래 쪽으로, 2번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대왕고래. 민성님, 왜 1번이라고 생각하시죠?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네, 정답은 바로 짜잔! 2번이었습니다. 와, 맞췄다, 2번! 고래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바깥의 찬 공기가 만나서 수증기를 형성하여 바닷물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 다양한 고래의 특징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냐면요. 평균 25m고요. 수염고래의 주식은 작은 크릴새우이죠. 근데 거기서 고래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고래 수염 쪽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해볼까요? 수염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손톱과 발톱과 같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뻣뻣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릴새우나 물고기들을 먹는데 물만 수염으로 걸러내서 새우만 야무지게 또 먹방을 한다고 해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와우. 한번 귀신고래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죠? 점박이문. 그렇죠, 뭔가 점박이 무늬죠. 뭔가 동글동글한 하얀색 무늬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는 귀신고래 몸에 사는 따개비들의 흔적이에요. 따개비 보이시나요, 여러분?
고래가 굉장히 특이하게 먹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서 흉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따개비들이 귀신 고래 몸에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흔적들이 따개비가 있었던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빨 고래를 살펴보려고 해요. 영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몰라요. 킬러 웨일이라고 킬러 고래입니다. 얘네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똑똑한 녀석들인데요. 근데 얘네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똑똑하냐면요. 만약 사냥감이 이렇게 빙하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얘네가 빙하를 협동해서 다 깨부시고 치우고 사냥감을 점점 포위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네, 오늘의 마지막 고래입니다. 일각고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그쵸, 이 뿔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뿔이 아닌 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빨. 네, 맞아요. 이빨입니다. 이빨이 길게 자라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엄니로 대구를 때린대요. 때려요? 휘둘러서 걔네들을 기절을 시켜서 기절한 애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두 개의 뿔을 갖고 있는 일각고래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쌍뿔. 일명 쌍뿔이죠. 신기하다. 쌍뿔. 네, 혹시 그 강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코코보라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아가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VR 체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 같아가지고 더군다나 강연의 형태이긴 했지만 확실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면서 하니까 정말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수업을 학교에서 활용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구독자님들과 처음 사실 만난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